자, 미국이 지금 이 북한에 대해서 해상 봉쇄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해상 봉쇄라 하면 그야말로 바다 위에 북한의 배들을 떠다니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자신들의 물건들을 해외로 보내고 또 해외에서 각종 물자를 들여오고 하는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중 국경이나 북러 국경에서 북한이 각종 물자를 가져오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밀무역이 중요해질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점점 강하게 압박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한편으로는 바닷길을 막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21일 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과거와는 달리 대형 선박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의 대북 제재가 주로 개인 기업,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김정은 돈줄 가운데 하나인 해상무역을 봉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상에 오른 선박은 9월 22일 트럼프가 서명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 항구를 다녀온 선박이나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 그리고 북한과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까지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 이후 처음 적발되어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좌우간 북이라는 말을 붙은 것과 접촉만 하게 되면 미국에는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부분에 지금 구체적인 배들을 지정해서 제재를 한 겁니다. 북한의 국제무역 대부분이 해운물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다. 제재 대상 선박 20척은 모두 북한 선적인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 선박들은 9월 달에 이런 행정명령이 발효된 이후에 몸조심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기관 9곳도 전부 선박을 보유 운용하는 해운회사나 이들 감독기구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도 중국의 단동 동해안 실업, 그리고 단둥 거하무역 등 여러 북한 국경 근처에 있는 무역회사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특히 단둥 동둥 위안 실업은 오랫동안 미국 안보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북한의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계와 부품을 공급한 회사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거의 육지길뿐만 아니라 바다길까지 막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국의 한 전직 영관급이 트럼프가 북한을 해상 봉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했던 부분을 상기시킵니다. 킬리 전 미 해군 소령은요, 제재보다 봉쇄가 효과적이라면서 자, 북한을 해상 봉쇄해야 된다라고 지난 19일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게재한 칼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상 봉쇄가 김정은이 핵탄두를 포기시킬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접 현장에서 싸웠던 킬리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수석 고문입니다. 미국에는요, 한국에는 소령이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치부하지만은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이런 엘리트 장교가 일찍 전역을 하고 일정한 실전 경험을 가진 다음에 싱크탱크나 또 미국 의회나
미국 정부 기관이나 백악관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로 군사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킬리는 제재는 북한을 천천히 굴복시키도록 고안된 거기 때문에 제재와 달리 봉쇄는 강력한 외교적, 심리적 이런 수단을 제공하면서 무엇이 오가는지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다면서, 다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해상 봉쇄를 결정하면 지역 연합군이 미 해군을 지원하는 행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역 연합군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본하고 호주고, 싱가포르, 한국, 인도, 대만 등과 나토 등이 여기에 지원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 선박이 다니는 중요한 길목, 즉 말레카 해협 같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이나, 거기에는 이제 인도를 시키고 호주를 시키고, 또 이 한반도 주변에 동해와 서해는 일본을 시키고 미국이 또 나서고 대만도 가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머지 유럽 쪽의 항구나 그런 부분에는 나토를 시키고 인도양은 인도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배들이 아예 바다에 다니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미 정부는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 봉쇄를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서가 의회를 통과되지 하지는 못했는데, 지난 9월 달에 실제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해상 봉쇄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다 나서서 북한 선박들이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유엔 결의에 따라서 실제로 미국이 해상 봉쇄를 나설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김정은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종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김정은이 정말로 목숨과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다면 결국은 이 핵을 가지고 이렇게 나설 게 아니라 협상을 하게 나설 수도 있는데요. 그 유일한 방법은 해상 봉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요, 미국이 최종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은 해상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전부 요격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전 바다에서,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부터 시작을 해서 전 바다에서 북한을 해상을 봉쇄할 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시켜서 이 북한의 국경을 봉쇄할 때 북한은 얼마 버티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이나 오일이나 여타 사정으로 봐서 1년만 봉쇄하면 북한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김정은의 돈이 수조, 수십조가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사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 돈이 휴지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서 너무 이게 북한을 한두 달 사이에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좀 장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봉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고요. 그 봉쇄의 핵심은 해상 봉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쇄를 해서 미국이 군사적 액션도 같이 하는 겁니다. 북한의 동해안에서 북한의 서해안으로 미사일을 쏘고, 더 나아가서 북한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하려고 한다면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가고, 너네들이 미사일을 쏘면 전부 요격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은 일본을 보고 이제부터 북한이 쏘는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을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일본은 그를 위해서 이 요격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마디로 북한에 지금 중국의 우위를 인정을 해주면서 김정은을 제거하든지 안 그러면 김정은이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서 비핵화를 완수하라는 키신저의 빅딜론이 바보 같은 이야기라는 지적이 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했던 스트라우버한테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또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2009년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매우 솔직해요. 그래서 한번 이 소개를 하자면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하니까 북한의 은행은 거짓과 진실로 나누어지지 않고 목적에 맞출 뿐이다. 잠시 쉬어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면 지금이라도 평화적 공세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의도에 끌려다니지 말고 협상해야 된다. 북한은 30년간 미국을 바보 취급을 했다. 이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 목적은 핵을 지렛대로 미국을 압박해 한국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미국의 국무부 전 한국 과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한국만 모르고 있고 문정권의 핵심적 인사들만 이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은 그 목적, 즉 미국이 한국에서 떠날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더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로 계속 협박을 할 거고 그 상황이 계속 갈 수는 없어서 미국이 떠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한반도의 불안이 더 커지거나 할 수밖에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1950년 1월 달에 있었던 에치선 라인, 즉 미국이 한반도를 이 방위선에서 제어함으로써 6.25가 났던 일이 재현될 수 있냐 하니까 6.25 때 34,000명의 미군이 죽고 8,176명이 행방불명됐다. 미국 내에서는 대한민국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본능이 있다. 비록 미국 대통령이 그걸 모를지라도, 즉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를 포기하려 하더라도 미국 의회나 언론이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고 언젠가 바뀔 수 있지만 아직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 몇 개로 위협한다고 겁먹고 34,000명이 지킨 땅에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미국의 자존심이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국회에서 했던 연설이 결국 이 미국의 정서를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키신저가 북핵 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즉 미중 빅딜에 대해서요. 바보 같은 이야기다. 미국 안에서 키신저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향력도 없다. 중국에 아부하며 중국의 돈을 받았다고들 한다. 제가 키신저가 중국에 돈 받는 앞잡이라는 부분을요. 미국의 정통 전직 관료, 한국 과장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신랄하게 폭로를 합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늘 미중 사이에 둘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을 가져서 미군이 떠난다. 상식적이지 않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트럼프가 중국 방문 전에 키신저를 만났다 하니까 둘 다 뉴욕 사람이다. 트럼프는 50년간 섹시하고 똑똑한 부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며 싸구려 언론 앞에 엉뚱한 짓을 해왔다. 키신저와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쇼일 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외교안보 정책을 파괴하는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주류의 위기감도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스트라우버 국무부 한국과장은 클린턴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부시 정권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발언이 민주당에 특화된 이
이야기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 제가 라이스 이야기를 하니까 라이스가 무슨 오바마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한국의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미국의 그래도 이 의회나 상청의 주류에 변하지 않는 흐름은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길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대통령의 어떤 의식 구조가요. 이 북한과 갑자기 이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딜을 할 수 있는 우려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미국의 안정적인 어떤 대통령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딜을 안 하지요. 상식적인 미국의 정상적 대통령이거나 정치인이라면 이런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한마디로 북미 간의 딜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거고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이 사태를 끝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요. 트럼프가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걸 트럼프를 존경하고 트럼프가 한국을 살린다 이렇게 보수진영 일각에서 북한을 폭격을 한다 공격을 한다 어쩌나 다 하는데 제발 정신을 차리고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성을 가져야 될 때고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인 누구에 대해서도 마음속의 애정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미 정상을 하고 난 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야기가 담겼다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96, 98년에 제네바 협정 뒤에 그때 사자 협담을 복귀해 봐야 된다. 클린턴, 김영삼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 2년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했는데 중국까지 나서서 북한을 테이블에 앉혔는데 북한은 2년 내내 미북 협정 사인과 미군 철수만 주장했고 실제 신뢰 구축 등 협상 내용에는 관심도 없었다면서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한 지금의 협정을 이야기하면 한반도의 외세 배격을 더 강하게 주장할 거다. 즉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거다. 그래서 자꾸 북한과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회담 때 중국과 20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의 존재는 매우 다르다라는 거고요. 지난 10년간 국방비가 급증한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핵심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고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같아졌다. 제가 항상 이야기해오던 이야기를 미국의 정통 관료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 사람하고 몰라요. 왜 같은 줄 알아요? 상식에 의거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아니라도 중국이 원치 않는 것을 한국이나 한미가 하려고 하면 중국은 비슷한 짓을 한국에 또 할 거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사드는 핑계일 뿐인 거죠. 결국 한국에서 한미일 공조를 두고 냉정구도 부활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냉정구도 복원을 추구하나? 중국과 러시아다. 한국에요. 친북, 종북, 좌파, 친중파들 정확하게 들으세요. 자, 이 사람은 한국인 부인을 두고 한국말로 인터뷰를 중앙일보하고 했답니다. 자, 대단한 사람인데요. 자, 한국의 반미주의에 대한 책까지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은 민주당에 가깝지만 이 사람 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미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북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 북한을 결국은 해상 봉쇄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